제가 박사과정 때랑 그 연구교수 할 때 조금 비슷한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하는 최윤섭입니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고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투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동학개미 운동 많이 하시죠? 최근에 한국인들이 많이 구매한 그 미국 주식 중에서 이 테슬라 등과 함께 그 슈레딩거라고 하는 회사가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제2의 테슬라라고도 불리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신약개발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에 포함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최근에 제 주변에서 이 회사에 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조금 살펴보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제가 박사과정 때랑 그 연구교수 할 때 조금 비슷한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자의 비스무리한 사람으로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조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전문가이지 이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슈레딩거 매수, 매도를 이야기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다만 이 회사를 분석을 하실 때 참고하실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그 일반적인 내용들은 여러 가지 유튜브나 분석 보고서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히 그 주코노미 TV의 영상과 이 삼성증권에서 나오는 레포트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 전반에 대한 내용들은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자료들을 보셨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자료들을 이제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슈레딩거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위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는 이 해외에서는 제가 아는 이름만 해도 아톰와이스나 뉴머레이트, 인실리코 메디슨, 투사르, 엑사인티아 등이 있고 국내에도 상장사로는 신테가 바이오라든지 비상장 스타트업 중에는 이 스탠다임 등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신약개발 분야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스타트업과 다국적 제약사들의 협업이 아주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거나 경쟁자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회사들이 상장이 되어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슈레딩거 외에는 많이 없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겠죠. 다만 사업 모델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경쟁사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슈레딩거는 크게는 소프트웨어와 이 신약개발 두 가지의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신약개발 사업 부문도 이 콜라보레이티브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른 제약사나 바이오 벤처와 협업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것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경쟁사의 경우에는 이 대부분 주로 다른 제약사 등과 협업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드물지만 자체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시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판매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이 캐시카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회사의 경우에는 기술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업 경우에 기술 그 자체가 경쟁력이죠. 이러한 기술을 세부적으로 외부에 공개를 하는 순간 이 사업적인 우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코카콜라가 콜라 만드는 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논문으로 내지도 않고 또 특허로도 내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자자가 이 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경쟁력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의 절대적인 경쟁력 그리고 상대적인 경쟁력 모두 판단이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슈레딩거 뿐만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아톰와이즈나 이런 등등의 기업들도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림만 보여줄 뿐이지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기술 설명을 들어보면 항상 좀 두리뭉실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술이 있는데 안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기술이 없어가지고 못 알려주는 건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아톰와이스나 인실리코 메디슨의 경우에는 기술의 일부를 논문으로 공개한 적은 있는데요. 다만 이 역시도 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의 일부이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은 이 더 고도화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논문은 출판될 당시의 기술력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기술력을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제가 올해 초 2월달 정도에 코로나가 심해지기 직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톰와이즈를 방문해서 미팅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를 여쭤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톰와이즈와 인실리코 메디슨이 출판한 논문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업을 하거나 그리고 기술을 사용하는 파트너사, 그러니까 제약사가 누구이며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누가 투자를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실험 결과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하죠. 이런 회사들이 외부에는 기술을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파트너사, 예를 들어서 다국적 제약사와 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 기술을 공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도 계약을 하려면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진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도 고려할 부분은 이 파트너사 입장으로는 이 마일스톤을 기반으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라고 해서 이 기술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름은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모 글로벌 인공지능 신약 개발 스타트업이 그 모 대형 제약사의 협업을 제의를 할 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채로 수락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 정도로 오퍼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 이 콜라보레이션의 성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 파트너사, 그러니까 제약사 쪽에서 기술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사실 슈레딩거의 파트너사 중에는 아주 빅네임을 찾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 중에서 머크나 타케다 같은 다국적 제약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지요. 이런 회사들은 이제 호락호락하게 계약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타케다의 파트너십은 이 IR 자료를 보시면 선도물질에 대한 실험 결과도 조금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투자자인데요. 저도 이제 스타트업 펀딩을 합니다만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 스타트업 투자 검토를 하게 되면 해당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파악을 합니다. 슈레딩거의 경우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하지만 빌 게이츠 재단에서 얼마나 이런 그 신기술 분야의 기술력을 깊게 볼 전문성이 있는지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 제1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질병이나 기아 퇴치와 같은 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투자하는 사회적 기업의 투자 성격이 크지요. 단순히 빌 게이츠가 투자했다 이거보다는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빌 게이츠가 반복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인데요. 2010년도에 시리즈 B 펀딩부터 이 D까지 책임을 졌고요. 그러니까 리드 투자자로 참여를 했었고 2019년도의 시리즈 E 펀딩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든 빌 게이츠의 기준은 통과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GV와 이 디어필드인데요. GV는 이제 원래는 이름이 구글 벤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의 자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벤처 캐피털 자회사가 GV입니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기술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로 이 실리콘밸리 등에 있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지요. 특히 헬스케어 바이오 분야에 아주 활발한 투자사인데요. 다른 곳은 몰라도 이 GV는 아주 깐깐하게 볼 겁니다. 다만 이 슈레딩거의 주요 주주 10명을 탑 10을 보자면 지분율 상위 10위권에는 GV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얼필드는 사실 이번에 처음 찾아봤는데요. 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입니다. 여기도 이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슈레딩거의 내부 데이터를 꼼꼼하게 봤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결국에 실험 결과를 보는 건데요. IR 자료를 보면은 실험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 타케다와 협업해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거가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에서 그 일부에서는 이런 그 실험 결과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들은 사실 아주 초기적인 결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공지능으로 찾은 후보 물질이 적어도 아예 부족한 것은 아니구나 정도의 메시지는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체적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의 의미를 조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분이 이 자체적인 신약 개발, 슈레딩거가 보유하고 있는 내부적인 자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의 의미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슈레딩거는 다른 제약사와 협업을 해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그 콜라보레이티브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적으로도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콜라보레이션에서 나온 신약은 파트너사, 파트너 제약사 등과 해당 후보 물질에 대한 권리를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지만 내부적으로 개발한 파이프라인 소유권은 이제 온전히 슈레딩거에 있겠죠. 이것을 이제 이 회사의 강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절반은 맞지만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전략은 다른 경쟁사들도 사용을 하는 전략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찾아봤는데, 회사 이름은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만나본 회사 중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곳이 있지만, 홈페이지 가보니까 이 부분은 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정말 성공적인 인공지능 신약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결국에 이제 B2B로 기술을 팔거나, 후보 물질을 라이센싱 해가지고 마일스톤 피만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파이프라인을 가지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파이프라인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SDGR1부터 5까지 총 5개의 이 타겟에 대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개별 타겟에 대해서 즉 여러 파이프라인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5개 프로그램 모두 아직 후보 물질 발굴,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단계로 이 전임상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료들을 보면은 2021년도 정도에 전임상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한 단계 정도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사실 잘 보시면 동일한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처음에 그 시장 후보 물질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인공지능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뭔가 히트, 후보 물질을 찾겠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나온 후보 물질을 이제 합성을 실제 해야 됩니다. 이제 스몰 몰레큘 화합물 합성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세포 밖에서 우리 표적으로 하는 단백질 같은 데다 이게 붙는지 안 붙는지 그리고 활성이 있는지를 봐야겠죠. 여기서 보는 것이 이제 IC50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실제 세포를 활용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세포 밖에서 그 정제한 단백질 화합물 같은 걸로 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후보 물질을 암세포에 쳐가지고서 이 세포가 죽는지 안 죽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생쥐나 마우스 같은 동물 레벨이 아니고 이 암세포만 따로 배양한 우리가 흔히 셀라인 그 세포주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세포 수준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가서야 이제 생쥐 같은 이 동물 모델에서 실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단계로 본다면 그 SDGR 1부터 5까지 중에서 적어도 세포주 수준에서 실험을 해본 경우는 1과 3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SDGR 2의 경우에는 이제 IC50 정도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분자끼리 활성이 있는 정도만 봤었고 이 세포 수준까지 가지는 못한 단계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SDGR5, 그러니까 4와 5는 이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결과가 나왔다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컴퓨터 내에서만 한 거기 때문에 이 화합물을, 그러니까 리드를 합성을 해가지고서 타겟에 붙을지 안 붙을지도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 SDGR 1과 3는 이 세포주에서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세포주, 그러니까 셀라인에서 효과를 가지는 후보 물질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암세포를 따로 배양을 해가지고서 이게 죽냐 안 죽냐, 이 증식이 저해가 되냐 안 되냐 정도만 보기 때문에 실제 이게 이제 그 동물 모델에서 인체에서 독성이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까지는 이제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라인에서
효과가 되게 좋은 것도 이 동물 모델에, 그러니까 체내에 들어가면 이 여러 가지 이유로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미미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검증을 해야 될 내용들은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알기 위해 가지고서는 CDC7이나 V1 같은 타겟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타겟을 저해하려고 하는 기존의 약들이나 이 경쟁 후보 물질이 어떤 것이 있는가까지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 질병 치료 메커니즘 상에서 이런 타겟들이 가지는 가치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개별 타겟을 잘 아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일단 제 능력의 범위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 사업 모델에서 이 판매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슈레딩거가 서비스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종류를 보시면 거의 40가지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로 연간 계약금 1,000불이 넘는 고객사가 1266개 라고 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일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회사의 자료를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신약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보여주는 솔루션이 FEP 플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가장 밀고 있는 중심적인 솔루션일 것 같고,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볼 때에도 이 FEP 플러스를 활용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매출 중에서 FEP 플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엇일지, 혹은 저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높은 매출을 차지하는 것일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ACV, 연간 계약금 1,000불이 넘는 고객사가 1266개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왜 1,000불을 기준으로 했을까 하는 것 때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해서 이 신약 개발을 하는 인공지능이라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1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1억 이상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K 이상 계약한 클라이언트는 130 하나, 그리고 $1 million 이상 계약한 곳은 10개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1,000불, 10만 불, 100만 불을 내는 고객사의 구성, 그리고 판매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이 이제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슈레딩거에는 그 파이몰과 같은 이제 단백질 구조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이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단백질 구조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이제 대학원생 때 거의 매일 썼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단백질 3차 구조를 이제 입체적으로 막 돌리면서 보고 하는 게 뷰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아카데미아에서는 이제 공짜로 쓸 수 있고, 대학 같은 곳에는 그리고 이제 정부 연구기관이라든지 이 제약사 같은 곳들은 이 돈을 주고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간 얼마나 하는지는 구매 신청을 해야지 알려줘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 인공지능 신약 개발과는 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게이츠 재단이나 GV의 심사위원이었으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슈레딩거에 대해서 이 전공자가 바라보는 조금 다른 시각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매를 해라, 구매를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었지만, 아무쪼록 이제 현명한 투자 결정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